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일단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연준의 후속 조치들, 즉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은 많이 기대감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하면서 다시 불안감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코스피 다시 최고가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연기금도 한몫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지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연기금들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수량이 아니죠. 근데 연기금이 일단은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많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연기금들 도대체 뭐를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자동차주부터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연기금의 의도, 연기금이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자, 주말장이라서 변덕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나스닥이 하락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대형주들이 이런 거에 좀 민감하죠. 기술주들의 하락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0.07입니다. 마이너스 0.07인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일제히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제히 하락 출발했는데 다우지수는 거의 다 회복을 시켜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회복이 전혀 안 됐죠. 오히려 이제 시가보다도 더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0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상황을 딱 놓고 보면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떨어졌네? 자, 그렇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우지수 쪽은 큰 부담은 없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변화들, 그런 것들이 나스닥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 쪽에서 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용지표. 자, 지금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예상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거죠. 즉 실업지표가 많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집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연준 쪽에서 당연하게도 통화정책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민간 고용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97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68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내렸었잖아요.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서
지금 고용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실업 쪽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고용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진전이 있다라면 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또는 이 통화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만 명 줄어들어서 38만 5천 명.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뭐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이 고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지금 1.6%대 상승이 됐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환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내려가는 쪽이 아니라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환율 상승.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뭐 회사채를 매각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테이퍼링을 좀 앞당기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기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 욕구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실제로 시장 경제는 좋아지는데 지수에게는 악재 요인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악재 요인도 어디로요? 기술주 쪽으로만 모여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황은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 그대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부분에서의 이런 충격이 고스란히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의 그런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행정부의 정책 이슈가 되겠죠.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들의 목록을 59개로 확대했다. 지금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경기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중 강경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조만간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게 있었잖아요. 1조 달러로 지금 지출 규모를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하는 것. 이거 워낙에 이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화당에서 안 돼라고 얘기했죠. 배째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28%로 올리는 거 말고 최저 한도를 15%로 설정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에게서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생각이죠. 기업에서 돈을 뽑아내야 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막대한 자금들,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 자금들을 뽑아낼 데가 없어요. 그 돈 어디서 만들 거예요? 그냥 계속 달러 무조건 찍어내면 안 되는 거고, 기업들한테서 이제 삥을 좀 뜯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절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인세의 최저 한도를 15%로 두겠다.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공화당에게 제시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공화당 입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돈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니들 너무 과소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더 낮춰라,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을 가져올 때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공약들을 이어나가려면 또 어디선가는 세금을 충당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지는 않고
기업들에게 세금을 지우는 방법이긴 한데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차질을 빚어가지고 예산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도 또 경기 회복이 좀 더디게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기가 좋아지는 배경에 이런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또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기술주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좋아진 상태 속에서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책들이 변화를 겪는다라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밀어주면서 이 경기라든지 주가를 꾸준하게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아주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일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을 겪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한 영향력은 그대로 국내 증시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코스피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니까 온갖 뉴스에서, 온갖 매스컴에서 또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더 올라가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안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또 몰아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가장 강력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살펴봤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팔아먹은 외국인들이 매수 찔끔해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얘네들이 언제도 다시 팔아먹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상 최고,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를 만든다는 거.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내 계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빈 껍질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올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의도, 이 주체들의, 매매 주체들의, 그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매수를 다 해야지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매도를 그대로 치고 있었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요, 뭐 신고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즉 요즘 애들이 이제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체격은 좋아지는데 체력이 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등치는 굉장히 큰 놈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계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하긴 해야 되겠죠. 지금 3247.43포인트, 그래서 뭐 최고 기록과의 차이가 1.87포인트만 남겨놨다 되어 있기 때문에 1.87 뭐 이런 거야 뭐 스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승 이후에 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면 신고가를 일단 찍어주는 게 도리거든요. 그러면 찍어놓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기록이란 것은 경신을 해줘야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오늘은 쉽게 올라오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이 지금 어제 매수한 게 4,498억, 외국인은 2,380억입니다. 2,380억.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만 외국인이 4,300억 매수였고요. 그 정도면은 지금 외국인 총 합계가 2,380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은 5,0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간 건데, 나머지 다 어디 간 거예요? 네. 5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근데 외국인의 전체 순매수는 2,380억.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팔아치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매수한 것들도 있겠지만 팔아먹은 게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면 그냥 매수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어떤 꼼수를 썼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이 내용은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팔아먹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조금의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띄워놓고 팔아먹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또 기관, 금융투자들이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의 그런 모종의 포지션이 있었을 수 있겠다. 기관도 지금 3,700억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주가 상승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보면 지수 상황만 보고 최고가입니다. 뭐 삼성전자 올라갔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내용 들여다보면은 속안이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글쎄요. 뭐 추가 상승의 포인트로 인해서 주가가 신고가를 찍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려면 속부터 채워나가야 되겠죠.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서 지수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뭔가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포트가 막 쏟아지고 지금 막 사야 한다, 뭐 더 간다, 뭐 등등 얘기들 나오지만 그런 것들 일단 조금만 더 자세하게 깊숙이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에 가볼게요. 연기금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연기금 그동안 제가 계속 욕을 해가지고 아마 고심이 좀 있었을 겁니다. 대책회의, 성투사가 우리를 욕한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연기금이 그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는 있어요. 자, 우리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희한하게 또 자동차에 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연기금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좀 사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 매수가 좀 많이 진입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생각보다도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았죠. 즉 생각보다라는 것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 좀 있었고 뭐 배터리든 반도체든 뭐 등등에 비하면 생각보다 양호한 주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괜찮은데 자동차 더 가겠는데 자 그러면서 완성차 쪽 가니까 부품주도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월 들어서 뭐 6월 얼마 안 됐지만은 6월 들어서 연기금이 기아와 현대차를 각각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1, 2위에 올라가 있다. 연기금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서 현대차로 500억, 그 다음에 기아차도 한 500억 요 정도 매수했다. 이거 많이 산 거예요. 그동안 연기금의 어떤 매수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뭐 찔끔찔끔 되는 그런 애들이 500억 둘 다 합쳐서 기아 현대만 1,000억 원이 넘게 매수했다. 이거 뉴스감이죠. 그래서 연기금이 이 정도 매수했다라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그동안은 좀 애매한 상황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한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자동차 업황의 개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것은 공장도 멈춰 있었잖아요. 공장이 멈춘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수급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뭐 자동차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주잖아요. 자동차가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대수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자동차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들보다도
이제 공장 재개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좀 완화된 그런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어쭈 이거 봐라 괜찮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매수가 좀 들어온 거고요.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뭐 주식을 잘해서라기보다도 일단은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매수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하고 좀 다르게 공격적인 것보다 좀 분석적인 부분들 많이 들어가서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요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연기금 매수를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면 그래도 뭔가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게 되겠는 거죠. 다만 연기금이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대형주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동차 종목군 쪽으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수급 동향만 살펴보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은 버팀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경기 민감주 이런 쪽 섹터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보다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의 기대치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매도로 바뀌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00억씩 매수해주고 1000억씩 팔아버리면 답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동향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매수 들어오니까 또 주가가 올랐으니까 잘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지금은 관망하시거나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조금씩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의 호조 때문에, 호조에도 하락이 아니라 호조 때문에 하락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이 생겨났다. 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전달이 될 텐데, 지금 뉴스나 뭐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사상 최고가 어쩌고저쩌고 더 올라간다 어쩌고저쩌고 뭐 삼성전자 사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뭐 어제 저녁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뭐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변화가 충분히 감지가 되고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장이 흡수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기금 쪽 살펴봤더니 연기금이 매수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더라 이 얘기거든요. 자동차를 열심히 사더라. 그래, 자동차를 가만 보니까 또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기도 하고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기금 매수 500억씩 매수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이 정도 안정감은 보인다? 그것은 약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역시 뭐 경기 민감주 섹터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 놓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의심을 하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매도나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가시더라도 비중을 조금만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뭐 그냥 생각으로 훈수로는 참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장기 둘 때도 옆에서 그냥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바둑 둘 때도 막 그냥 훈수가 아주 그냥 뭐 프로 기사야 프로 기사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판에 앉으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안 하고 있을 때는 아이고 그냥 그게 좋은 것 같다 어쩐 것 같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돈을 많이 집어넣는 순간부터 이게 이 생각이 좀 흔들려요. 내가 조금 산 것만 왜 이렇게 잘 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산 거는 그만큼 내가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비중을 많이 실어놓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1%만 밀리더라도 2%만 밀리더라도 또 시장이 변화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거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비중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최대한 좀 자유로워지려면 비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생각만큼 주식 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놈들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을 한껏 흘리시오. 그러면 주식이 아이고 그러면서 막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콱 잡아버리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장에서 변동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반등이 나오기 쉽지만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시장 변화가 조금 한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일단은 주의해라. 그 말씀까지도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시작하면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떠서 시작하면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말장 상황은 일단 네,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따가 장중 시황에서 한번 수급 동향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최고로 멋진 투자 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